안녕하세요. 마이스 광장 장선영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경제자유구역. 인천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들인데요. 8년 연속 세계 국제공항 서비스 평가 1위를 달리면서 어마어마한 물동량과 또 폭발적인 여객을 자랑하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그리고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와 관광객 유치에 앞장서게 될 경제자유구역.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지게 된다면 과연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옛날부터 인천은 무역과 교류의 장소이자 해외 문물과 사람들이 드나들던 교류의 장소였습니다. 이러한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해서 인천은 국제도시로의 변모를 꾀하고 있는데요.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다양한 시도를 할 뿐만 아니라 굵직한 국제행사도 준비하면서 국제도시로의 이미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인천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인천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더 큰 미래 비전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의 미래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은 인천광역시 송영길 시장님을 모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인천광역시는 모두들이 알듯이 굉장히 자랑거리가 많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시장님께서 그것을 좀 간략하게 인천광역시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우리나라 현대화가 시작되는 곳이니까 최초로 이제 개항이 돼서 근대 문물이 우리 인천항을 통해 다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를 비롯한 야구 이런 스포츠도 그러고 짜장면도 그러고 인천의 성냥공장, 사이다 공장 이런 것도 처음부터 생기고 기차, 철도, 공원, 학교 모든 게 다 인천에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이 이 세계로 향하는 창의 역할을 했고요. 지금도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발전해 가고 있고 인천항과 또 우리 약 4천만 평이 넘는 우리 경제자유구역 이 또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되고 있습니다. 인천은 아마 다른 나라 말하면 미국의 뉴욕, 일본의 요코하마, 중국의 천진이나 상해 와 비견되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페테르스부르크와 비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 인천하면 지금 화두가 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내년에 개최되는 인천 아시안 게임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준비들을 해오셨고 또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인천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인천이 진정으로 국제화되기가 될 수 있을지 또는 거기에 대한 비전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아시안게임 한번 치른다고 뭐가 확, 변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계기는 된다고 봅니다. 86년도 서울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우리 서울과 대한민국 전체 위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고요. 또 2002년도 부산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부산이 한번 새롭게 정비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천이 이제 대한민국 3대 도시니까 딱 아시안게임 할 차례가 되긴 됐어요. 서울, 부산에 이어서 세 번째로. 그래서 아마 모든 분야의 시민의식이나 인프라나 이런 스포츠, 문화 각 분야에 있어서 한 단계 상승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될 걸로 기대합니다. 단계적, 점진적 발전이 인천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 보고요. 그를 통해서 시장님께서는 인천 아시안게임 자체가 또 어떤 대회가 됐으면 좋겠는지
그런 바람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2010년도죠. 4년마다 이제 경기가 열리니까 2010년도 광저우 아시안 게임을 제가 시장 당선되자마자 이제 가서 참석을 해서 깃발도 제가 받아왔습니다. 차기 이제 개최 도시니까. 그때 개막식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엄청난 규모로 했거든요. 그렇죠. 북경 올림픽을 능가할 정도로 또 광저우가 이쪽 중국 남쪽에 이 북경에 대한 피해의식이나 경쟁의식도 있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우리는 좀 감동이 있는, 작지만 스토리와 감동이 있는 대회를 해보자. 그리고 약소국들을 배려하는 아시안게임을 해보자. 그동안 아시안게임은 한중일이 다 독점하거든요. 메달도 그렇죠. 독점하고 다른 나라는 들러리가 되고 있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가능한 메달을 좀 골고루 딸 수 있게 해주자. 우리가 더 한 개 더 따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몽골, 네팔, 뭐 아프간 이런 다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라들이 메달 하나 따면 얼마나 그 국민들에게 큰 격려가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영어로 슬로건을 Diversity Shines Here로 했습니다. 우리 인천 아시안 게임은 약소국들을 하나 대회 준비 과정에서부터 배려하고 메달도 획득하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 슬로건으로는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로 했습니다. 2014 아시안 게임이 사실 그동안에 재정 문제로 조금 난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정부 예산이 좀 확보돼 가지고 좀 실마리가 풀린 듯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좀 보완되고 좀 보충됐으면 하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요. 그리고 이와 아울러 인천시는 또 어떤 자구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뭐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아시안 게임 전체 국고 지원 비율이 30%거든요. 그런데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은 70에서 75%까지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도 그런 지원 비율을 높여달라는 특별법을 지금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동안 이제 이 30%, 70% 문제와 별개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아예 지원 대상에서 빼놨는데 그거 집어넣느라고 엄청 고생했죠, 그동안. 뭐 우리 시민들이 한 180만이 넘게 서명도 하고 그래서 일부 한 615억 정도를 작년에 확보했고 나머지 한 8, 900억 정도 이제 예산들을 추가로 이제 올해 확보를 해가야 될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내년에 열리게 될 인천 아시안게임뿐만 아니라 덩치는 좀 작지만 다양한 대회와 경기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전국체육대회, 또 전국체전, 실내무도 아시아 경기대회 같은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고 또 열릴 예정인데요. 굵직한 스포츠 행사들을 치러내면서 마이스 산업도시로의 성장을 꾀하고 있는 인천의 모습이 참 듬직합니다. 지자님, 인천 아시안 게임보다는 조금 규모는 적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뭐 4,000명 이상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6월 달에 실내 무도 아시아 경기대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국체육대회가 또 있고요. 이런 굵직한 대회들이 그냥 쭉 개최되고 있는데 사실 그 시청자분들이 실내 무도 아시아 경기대회 그러면 약간은 좀 생소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내 무도 아시아 경기대회가 뭔지 좀 시장님께서 좀 소개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안 게임이 이제 올림픽처럼 5개 공식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할 게 이제 메인 대회인 하계 아시안 게임이고 동계 아시안 게임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스 게임이 있고 비치 게임이 있고 마샬 인도 게임, 실내 무도 아시안 게임 이게 5개 공식 경기가 있는데 실내 무도 아시안 게임은 말 그대로 실내에서 하는 이제 경기 위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인기 있는 당구, 바둑, 볼링 이게 이제 본 아시안 게임에는 빠져가지고 동호인들이 상당히 이제 서운해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게임에 이게 들어갑니다. 이 세 개가 들어가고 이제 무술로서는 이제 킥복싱, 무에타이, 카바디 뭐 이런 크러쉬 같은 이런 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시아의 전통 무예를 바탕으로 한 이런 마샬 게임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재미있는 것은 이제 e스포츠가 들어가서 젊은이들이 아주 호응이 좋고요. 그다음에 댄스 스포츠, 그다음에 25m 단거리 수영, 뭐 풋살 뭐 이런 게 들어가니까 아주 뭐 재미있는 게임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그 젊은 층에서 흥미롭고 아주 그 참여가 높을 것 같습니다. 이렇다면 이제 이 실내 무도 아시아 경기대회에 대해서 뭐 저희가 잘 아직은 몰랐는데 좀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뭐 다른 나라에서도 했을 것 같고 이번에 인천에서 하게 되는데 어떤 인천에서 개최되는 실내 무도 아시아 경기 대회가 다른 대회와 달리 차별화된 어떤 특징들은 있는지요? 무도와 그 인도 게임을 결합시킨 인천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무도 게임과 이 실내 게임은 딱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인천이 그 실내 무도 아시안 게임으로는 첫 번째 대회라서 상당히 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 무도 아시아 경기도 있지만 또 올해는 전국체전이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되는 걸 알고 있어요. 시장님께서 전국체전에서 중점적으로 어떤 것들 역점을 두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원래 전국체전을 작년에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대구랑 바꿨어요. 왜냐하면 아시안게임 전에 하는 게 저희로서는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대구 시장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올해 제가 전국체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시안게임을 사전에 점검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기장이 지금 아시안게임용 경기장이 올해 7, 8, 9, 10월에 다 완성이 돼요. 그러면 10월 18일 날 그 경기장을 쓰게 될 텐데 아마 전국체전 역사상 가장 좋은 시설에서 대회를 함으로써 우리 인천의 발전상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걸로 봅니다. 사실 뭐 이런 굵직한 스포츠 행사가 인천시에서 많이 개최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인천시가 거두고자 하는 어떤 성과라든가 뭐 지향하는 목표라고 있는지요? 그동안 우리 인천은 아무래도 서울의 이 위성도시 같이 서울에 가려가지고 상당히 약간 피해의식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털어버리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인천이 자주적으로 국제 도시로서 또 세계를 향한 창으로서 경기도 서울을 오히려 배후 도시로 거느리는 그런 동북아의 중심 도시로 서보자. 이런 자신감을 획득하게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12년 GCF 녹색기후기금의 사무국을 송도에 유치하게 됐다는 소식 들려드렸는데요. 대한민국의 경사이자 인천시의 경사였던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덕분에 인천시가 국제도시로 주목받게 된 계기도 됐었는데요. GCF 녹색기후기금의 사무국 유치가 인천시에 또 대한민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GCF 그린 클라이밋 펀드라 그래가지고 녹색기후기금 본부가 인천 송도에 유치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천시만의 경사는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경사라고 보고 있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참 기뻐했던 걸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고요. 시장님께서 그럼 정확하게 이 GCF가 무엇인지 그리고 GCF 본부 유치가 인천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나아가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국제기구가 2만 1,000개가 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주로 미국에 한 3,000여 개가 있고 나머지 뭐 영국, 런던이나 제네바, 파리 이런 데 다 뭐 2,000개씩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3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10개가 우리 송도에 있어요. 아, 그래요? 31개 중 10개. 그런데 그 기구들이 31개의 그 기구 내용을 보면 대부분 브랜치, 그러니까 아시아 퍼시픽 브랜치입니다. 이 아시아 태평양 지부 사무실이지 본부가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 GCF가 처음으로 이 제대로 된 국제기구의 본부 기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단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고요. 기후변화 전쟁을 앞두고 인류가 공멸을 막기 위해 만든 게 이 GCF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 인천에 두게 됐다. 이렇게 의미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GCF가 이제 인천에 유치됐는데요. 그렇다면 이로 인한 말스 입장에서 볼 때 파급 효과는 어떻게 지금 혹시 추정이라도 하셨는지요? 올해부터 이제 이사회를 우리 송도에서 열어서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한 20-30명이 와서 연락사무소를 준비한 다음에 내년 초부터 이제 제대로 된 이제 활동이 시작이 되는데 이 펀드 조성 규모도 사실 이제 2020년까지 1,000억 달러, 그 다음부터는 매년 1,000억 달러씩 펀드레이징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 약속대로 된다면 월드뱅크에 못지않는 기구로 성장할 걸로 기대가 되고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여기 유치되는 뭐 인원이나 펀드도 문제지만 이제 이거에 만들어지면 이 펀드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프로포절을 내고 프레젠테이션하고 컨벤션, 세미나 그래서 여기 소위 말하는 작은 규모에서부터 큰 규모의 각종 컨벤션들이 되면서 마이스 산업에 큰 계기가 될 거다, 발전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G7를 계기로 각종 이제 국제 회의가 열려질 걸로 기대를 하고 네. G7 펀드 조성이 본격화되면 관련된 이제 펀드 매니지먼트 회사들, 네네. 거의 그 자산 관리 회사들 같은 게 뭐 오게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G7를 유치한 걸 계기로 그래서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월드뱅크도 들어오게 하고 각종 이제 환경 관련 탄소 배출 거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 환경 금융과 관련된 각종 기구나 제도들을 이쪽에 좀 집중을 시켜서 이걸 하게 되면 상당히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마이스 산업은 고용, 생산, 부가가치를 유발할 수 있는 선도 산업이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 마이스에 큰 관심을 보이며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제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인천의 경우는 어떨까요? 송도 컨벤시아를 중심으로 마이스 복합지구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인천의 마이스 산업의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인천에 나갈 길은 마이스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마이스가 지금 굉장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시장님 인천의 마이스 산업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지금 인천은 뭐 1년에 한 1,300회 이상의 그런 지금 각종 행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마이스 하기 좋은 이유가 서울까지 교통 체증에 시달리지 않고 인천국제공항에서 20분 이내에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 롯데가 1조를 투자해서 지금 쇼핑센터를 만들고 있고요. 또 현대백화점이 곧 투자를 합니다. 거기다 이제 이랜드도 지금 투자를 하고요. 거기다가 저희가 왕산에 지금 대한항공이 1,300억을 투자해서 지금 요트 마리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어우러지면 레저나 쇼핑 같은 거 그다음에 저희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처럼 지금 아트 센터를 만들고 있거든요. 네네. 여기 이제 콘서트하고 오페라 하우스하고 뮤지엄을 이제 같이 좀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게 완공되면 거의 시드니 같은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인천에 와서 서울까지 갈 필요성이 없이 여기서 컨벤션하고 다 즐기고 또 의료도 저희가 의료도 지금 하버드하고 지금 서울대학교와 함께 국제병원을 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되면 거의 퍼펙트하게 여기서 다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 측면에서 인천에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특히 이제 송도는 더 확장되고 있는데 어떤 특화 전략 같은 것들이 따로 혹시 준비되었습니까? 송도는 송도 국제도시는 BT 산업 분야는 BT 산업이 좀 집중해서 크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엠코 테크놀로지가 1조 규모의 투자를 하는데요. IT 분야가 좀 결합이 돼서 시스코랑 같이 해서 유비코토스 개념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라는 저희가 이제 로봇랜드를 거기다 만들고요. 하나금융타운이 거기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한 10만 평 규모의 하나금융타운이 들어오고 로봇랜드가 들어오고 거기에 이제 신세계 쇼핑몰이 들어오면서 경인 아랍의 길과 정서진 결합시켜서 그쪽에 금융 관련 분야를 쭉 그쪽 청라를 원래 국제금융도시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좀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이제 영종도 쪽은 아까 말씀한 대로 보잉사, 훈련사, 조종센터, PNW의 그 MRO 해서 항공기, 인천국제공항과 결합된 항공기 관련 산업과 또 IT 산업, 스태치치팩 코리아가 쪽에 들어오거든요. 국제기구의 본부라든가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욱더 인천시에 위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어떤 계획이라든가 있는지요? 저는 인천을 유럽으로 말하는 브루셀 같이 벨기에 발전해보자. 유로피안 유니언이 사실 프랑스, 독일, 영국 간의 이런 헤게모니 싸움이 있다 보니까 중립적인 벨기에 브루셀이 EU 관련 주요 국제기구가 다 모여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동아시아에 있어서도 중국과 일본 간의 어떤 이런 서로 간의 헤게모니 싸움 속에 중립지대인 우리 대한민국, 우리 가장 국제적으로 연결이 빠른 국제공항에서 20분 이내 거리에 있는
우리 송도 국제도시에 국제기구를 한번 집중시키자 이런 목표로 저희가 이미 11개 국제기구를 유치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GGGI 글로벌 그린 그로스 인스티튜트라는 GGGI가 이제 MB 정부 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것도 이거 유치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게 월드뱅크 이제 한국 사무소도 이쪽에 유치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AWEB이라고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y라는 세계 선거기구 연합회가 이번에 발족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중앙선관위 이 조직들의 연합체가 만들어져서 되게 대단한 규모가 될 겁니다. 그게 우리 송도로 유치하기로 합의가 됐어요. 이게 들어오면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선거 관련 업무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연수 이런 각종 컨벤션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시장님, 올해 인천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지가 600년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잘 모를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요. 뭐 자주 놀러 오고 그러면서도 그냥 인천은 인천인가 보다 할지 시명이 600년 됐다라는 그 의미, 그것이 어떻게 와닿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로서는 이제 인천이 600년 된 도시다. 그럼 인천의 그런 정체성과 스피릿이 뭐냐, 스피릿 오브 인천이 뭐냐, 그걸 여러 가지로 좀 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인천은 항구 도시라 개방적이고 진보적이고 좀 이렇게 포용력이 있는 도시다. 여기는 사실 팔도 백성들이 다 모여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인천의 정신은 황해불기 청탁입니다. 황해바다는 청탁을 가리지 않고 해불양수 다 받아들인다 이거죠. 바다가 받아들이니까 바다라는 거 아닙니까? 다 모든 실개천 강물을 받아들여서 인천에서 하나로 통합이 돼서 뉴욕이 멜팅 폿이 돼서 좀 세계적인 도시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로 통합하고 녹여서 다양한 어떤 다양성을 빛나게 만드는 국제 도시를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질문이 이제 마무리되고 마이스 광장의 공식 질문만 남았습니다. 인천광역시 송영길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마이스란 무엇인지요? 마이스는 말 그대로 미팅, 인센티브, 트래블, 뭐 컨벤션, 익스비션 뭐 이런 건데 지금 우리 마이스 산업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인천에 컨벤션이 너무 부족해요. 좋은 지리적 여건, 공항이나 이런 걸 주변 항만이나 좋은데 그래서 2차 컨벤션가 지금 시급히 추진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마이스를 메카로 이거를 잘 발전시켜 보고요. 저는 항상 이 황해바다를 제2의 지중해로, 인천을 제2의 베네치아로 이런 슬로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지중해 모든 유럽의 국제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천에서 그렇게 제2의 뉴욕처럼 이렇게 만들어 볼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이스 산업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인천의 이야기 특집으로 만나봤는데요.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마이스 산업의 삼각축으로 첨단 신성장은 코엑스, 국제회의는 송도 컨벤시아, 또 전시산업은 킨텍스를 위주로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서 인천은 많은 문물과 또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지리적인 이점을 갖고 있고 또 무한한 성장 가능성까지 갖고 있는데요.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수십 가지 또 수백 가지까지 차이가 난다고 하죠. 인천이 갖고 있는 이 무한한 가능성을 아낌없는 노력과 투자로 더 밝은 미래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제도시 또 마이스 산업도시로의 인천의 미래가 더욱더 기대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